안녕하세요.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오늘 7월에 마포 지역에서 어떤 건물들이 거래가 되었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달에는 6.27 대책 이후로 많은 문의가 있었어요. 예상한 것처럼 빌딩을 좀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셨고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어떤 건물들이 거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합정역 인근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쪽 라인은 중대형 오피스들이 많습니다. 젠틀몬스터나 아니면 스타트업 사옥이나 아니면 중견기업들이 사옥들이 좀 많은 위치이고요. 또 합정역 5번 출구 이쪽 라인은 또 어떻게 보면 만남의 장소로 해서 직장인들 퇴근해서 회식도 많이 하고 모임 장소로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왜 그러냐면 이쪽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중견 사업들, 중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퇴근해서도 친구들 만나서 이 근처에서 식사도 하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3, 40대 직장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대지가 좀 넓었습니다. 대지가 173평이었고요. 연면적이 603평. 그리고 2012년에 건물을 신축했고 지하 2층부터 6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190억에 이제 나와 있다가 실질적으로는 163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건물 외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건물은 티르티르라는 화장품 회사가 몇 개 책을 지금 사옥처럼 쓰고 있는 건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근처에는 다 대형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도 보면 도로가 4m 도로이지만 대지가 넓기 때문에 지층부터 6층까지 일반 주거 지역이었지만 이렇게 높이 지을 수 있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보이는 이 건물도 가구 회사죠. 스탠다드 A 본사로 이제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 가다가 보면 얘도 Y랩이라는 웹툰 회사 아시죠? Y랩이라는 웹툰 회사가 사옥처럼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매입을 해서 쓰고 있진 않지만 통임대로 사옥을 쓰고 있고요. 이 근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젠틀몬스터도 있고요. 이 근처에 그런 스타트업이나 패션 관련된 회사,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분포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지, 그러니까 단독주택, 옛날부터 넓은 단독주택이죠. 대지가 한 150평에서 170평, 200평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매도가 돼서 신축을 하게 되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6층까지 나올 수 있는 이제 약간 거대한 중대형 건물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코로나 때도 평수가 넓은 평수여도 1층 같은 경우는 공실이 상업 용도로 쓰는 것들이 나올 수 있었지만 3층 이상부터는 사무실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어서 코로나 때도 공실이 거의 없이 잘 넘어갔던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에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은 좀 약간 중견 회사 직원들이 10명 내외가 아니라 20명, 30명 이런 정도의 회사들이 두 개 층을 쓰기 있기 때문에 오피스 상권처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합정역 인근도 상권이 좀 잘 되고요. 지금도 주말이나 평일날 가도 합정역 5번 출구, 6번 출구 사이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발전소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합정역 7번 출구 뒤쪽에 있는 도보로 한 6, 7번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 매매가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당연히 발전소예요. 지금 당연히 발전소가 이쪽까지는 지하화에 돼서 공사가 마무리됐고요. 이쪽 라인에 23년 5월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 라인은 폐화력 발전 기적 4기 5기를 지금 공사를 해서 4기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나 전시 그런 공간을 꾸며주고 5기 같은 경우는 다시 복원해서 시민들한테 전시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고 합니다. 이 인근에는 몇 년 전에 벌써 공원으로 오픈이 되어 있었고요. 또 지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데 이 공사가 25년 하반기 아니면 26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쪽 라인은 여기 보면 이제 레드로드가 있어요. 레드로드하고 연결된 상권이기 때문에 21년 하반기까지는 이 동네가 좀 그런 이슈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거래가 된 건물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다시 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26년 상반기 정도 되면 공연장이 오픈하고 전시장이 오픈했던 성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입을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본 건물이 매입이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 27억 5천에 매물이 나왔다가 25억 5천으로 이제 거래가 됐는데, 대지가 좀 작았어요. 32평짜리고 연면적이 51평이었고 1층부터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고 코너에 있고 뒤쪽에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이 뒤에가 이제 당연히 발전소 공연장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얘가 이 건물인데, 지금 이 건물 자체는 매매할 적에 다 공실이었는데 아마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직접 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다음 거래 사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이에요. 지금 이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홍대역에서 이제 9번 출구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라인이죠. KFC 바로 뒤쪽에 있는 그런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 위치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제 패션거리라고 해요. 패션거리라고 해서 이쪽 이 서교초등학교 이 담벼락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쫙 다 옷가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때 외국인들도 안 오고 내국인도 없어갖고 이 상권이 좀 점점 좀 안 좋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해서 지금 이 8m 이렇게 도로,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옷집이나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F&B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바로 이면에 있는 데가 다 뭐 보면 게스트하우스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 라인도 지금 상권이 살아나고 있어요. 뭐 낮에 가보면 되게 지금 요즘 날씨 덥잖아요. 더운 날씨에도 외국인들이 가면 거의 내국인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권이 살아나고 있어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평당가가 거의 1억 2천에 거래가 됐어요. 자, 보면 대지가 49평이었고요. 연면적이 108평이었고 지층부터 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59억에 거래가 되는데,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14년에 매입을 24억에 이제 다가구를 매입을 했다가 이제 리모델링 및 대수전해서 한 층을 더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잘 받고 있었죠. 1층에는 반지층, 이제 반지층 같은 경우는 각각 2개 점포가 있고, 1층도 마찬가지로 2개 점포가 있고요. 2층, 3층, 4층 같은 경우는 각각 하나의 임대를 둬서 이제 뒀다가, 이 건물 같은 게 수익률이 한 3% 초반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수익률을 보고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쪽 라인이 패션거리라고 했잖아요. 이 패션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얘가 코너 건물이지만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바로 옆에서부터는 뭐 다가구 같은 건물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권이 딱 단절이 되는데, 이 건물은 코너 건물에서 가시성이 좀 보였고 임차가 다 맞춰져 있어서 이제 거래가 된 사례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사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홍대에 있고요. 경의선이죠. 이쪽 뒤는 경의선하고 연결된 길인데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은 연남동에 있는 연트로파크하고 좀 다른 느낌인데, 여기는 이제 책거리라고 해요. 책거리 이면이라서 이쪽 인근에는 게스트하우스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패션거리 후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근처에는 게스트하우스들이 좀 많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본 건물은 작아요. 본 건물도 23억에 나왔다가 거래는 16억에 되는데, 대지가 22평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44평, 지하 1층부터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본 건물 외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건물인데, 이 지층이 완전히 진짜 지층 같은 느낌이죠. 약간 뭐 노출을 돼 있지만 거의 그냥 지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1층, 2층, 위에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서 작업실 같은 걸로 임대를 두고 있는데, 여기가 보면 언덕이에요. 이렇게 언덕이거든요. 언덕에 있는 골목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좀 2-3m 정도밖에 안 돼서 차 하나 이렇게 먼저 못 지나가요. 그리고 이쪽 라인은 유동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라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23억에 나왔다가 많이 조정이 돼서 16억에 거래가 됐고, 직접 사용하실 분이 요즘 이제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매입을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또 다음 거래 사례입니다.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망원역하고 한 도보 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합정역하고 한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상가주택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얘도 30억에 나왔다가 가격이 좀 많이 조정돼서 23억으로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가 42평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84평, 17년에 졌던 건물이고 1층부터 4층짜리 건물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1층부터 4층까지 있고 3, 4층은 주인이 사용했던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셨던 분은 3층하고 4층은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려고 했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10월부터 정말 불법적인 게스트하우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시려고 매입을 하셨습니다. 1, 2층은 임대를 둬서 또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출 좀 많이 받으셔갖고 매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위치에 6월 달에도 이제 이렇게 거래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합정역 이쪽 라인은 빌라도 많고요. 주택들도 많지만 8번 출구 이 뒤쪽에는 다들 아시는 YG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고, 이 인근으로 해서 YG 엔터테인먼트 협력회사, 음악 관련된 회사들이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이쪽 라인은 당인리, 여기는 망리단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 라인이. 지금 제가 지금 오늘 공개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한번 홍보하려고 하는데요. 자, 홍대역 8번 출구 인근 이 근처에 30억 한 초반 정도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8m 도로에 위치해 있는 코너 건물이고요. 주차를 무려 4대까지나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2년 전에 다 했기 때문에 거의 신축구처럼 해놨어요. 현재 통 사무실로, 디자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가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층당 20평씩 나오고요. 주차 공간도 넓고, 그리고 들어와서 디자인 사무실로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리모델링 할 때 아예 그 중점을 너무 디자인 회사의 목적에 맞게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하게 잘 꾸며놨고요. 본 건물 같은 경우가 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아니면 입지와 건물을 이제 대수구선하고 그 인테리어 잡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마 디자인 사무실이나 아니면 30억대로 투자를 해서 임대를 주시려고 하는 분들에는 괜찮은 물건입니다. 제가 주소나 이런 것들은 공개를 못하고요. 일단은 이미지만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빨리 나갈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월 거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억 이상의 건물도 거래되고 각자의 목적에 맞게끔 매입을 하셨던 건물도 있고요. 이번 달 6.27 대책 이후에 빌딩에 관련된 문의가 좀 많아졌고요. 하반기에 더 정책적으로 주택을 조이는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빌딩 쪽으로 더 많이 몰릴 듯 합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매수자가 약간 우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 거래 사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 매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세요.